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2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정치 변천에 대해 학습하실 건데요. 이번 영상은 위진 남북조 시대 중에서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삼국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25번째 영상에서 삼국시대 이후의 서진 통일과 5호 16국 시대, 그리고 남북조 시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3번째 로마 제국 영상을 마치면서 고대 역사를 마친다고 했는데요. 고대라는 용어가 나왔으니 중국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역사는 어디까지가 고대로 분류될까요? 정답은 중국사는 서양사와는 달리 고대, 중세, 근대 등의 시대 구분이 학자들 간에 뚜렷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학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중국사 시대 구분은 당연히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가장 교과서적인 중국사 시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사 시대 구분은 중국 역사의 시작인 삼황오제부터 한나라까지를 고대로 보고, 이번 시간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당나라 말까지를 중세로, 5대 10국부터 아편전쟁까지를 근세로 보며, 아편전쟁 이후부터를 중국의 근대라고 보는 것이 아마 가장 일반적이고 교과서적인 시대 구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분에 따라 이번 시간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중국 역사의 중세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경제사를 바탕으로 한 시대 구분으로 흔히 사용하는 고대 노예사회, 중세 농노사회, 근대 시민사회라는 기본 설정은 서양 역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우리나라 역사나 중국사 등은 서양과 다른 역사 발전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서양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시대 구분법에 완전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상 끼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의 왕조 중심적 시대 구분이 아니라 중국사에 대한 근대 학문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시작한 일본의 동경대와 경도대 등이 중국사 시대 구분 논쟁을 먼저 주도하였는데, 역사 전공자들은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 또 중국 공산화에 따라 유물사관적 시대 구분 논쟁도 전개되면서 시대 구분 논의 자체가 중국 역사 연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정도여서 학자나 학파들에 따라 정말 다양한 시대 구분이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사 시대 구분에 대한 특이한 내용으로 알아두실 것은, 아편전쟁 이전까지의 중국 역사는 학자들에 따라 시대 구분 내용이 많이 다르지만 아편전쟁을 중국 근대의 출발로 보는 것은 대체로 일반적인데, 이것조차도 서양의 침략에 굴복한 아편전쟁을 중국 근대의 출발로 설정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또한 아편전쟁을 시대 구분의 한 전환점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당나라 후반 안사이난에서 5대 10국 시대까지, 즉 당말 5대 시대도 역사 발전의 큰 전환기로 생각한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나라를 학습하시면서 왜 안사의 난을 계기로 한 당말 5대 시대가 중국사 시대 구분의 전환기가 될 만한 큰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까지 학습한 중국사의 주요 내용을 연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의 전설시대인 삼황오제 시대를 거쳐 사마천의 사기에 기재된 최초의 국가인 한나라의 뒤를 이어 갑골 문자로 기억할 상나라, 혈연적인 봉건제로 기억해야 할 주나라를 공부했고,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후에 춘추전국 시대는 정치적인 혼란과 분열 시대였지만 중국에서 처음으로 철기 시대로 진입했고, 제저백가가 출현한 중국 고전 문화의 황금 시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에서는 시황제 9년제, 화폐와 도량형 통일, 도로 정비와 법과 사상 통일 등에 대해서 공부했고, 뒤를 이은 한나라는 전한, 신, 후한으로 약 400년간 이어진다는 것과 전한 최대 전성기인 한무제는 유교의 국교화, 비단길 개척, 통제경제정책 등 중앙집권 정책을 실시했고, 한나라는 중국 민족을 한족이라 부를 정도로 중국 문화의 기틀이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까지 학습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위진 남북조 시대 중에서 앞부분인 삼국시대에 대해서 학습하실 건데요. 먼저 위진 남북조 시대 전반에 대한 내용과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는 한나라가 멸망한 220년부터 수나라에 의해 남북조가 통일된 589년까지 약 370년간을 말합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위진 남북조 시대는 중국의 분열시대라는 것입니다. 주나라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의 동주시대인 춘추전국시대가 중국의 첫 번째 분열시대이고, 이번 위진 남북조 시대가 두 번째 분열시대입니다. 춘추전국시대는 약 550년간의 긴 분열시대였고, 진나라가 이 시대를 통일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로 진나라 시황제가 각종 통일 정책을 실시하여 오늘날 중국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듣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학습하는 위진 남북조 시대도 춘추전국 시대처럼 분열시대라는 것, 따라서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수나라도 진나라처럼 유사한 통일 정책을 시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체적인 정치적 변천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인데요. 분열시대인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정치 변천이 너무 복잡해서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크게 세 시기로 나눠서 알아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시기는 위초고의 세 나라로 분열되어 유명한 조족, 유비, 송건이 나오는 삼국시대이고, 두 번째 시기에는 먼저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이 있는데, 당연히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시황의 나라와 다른 나라로 다음에 동진과 구분하여 서진이라고도 합니다. 이 서진이 얼마 가지 못하고 북방유목민족의 공격을 받아 화북지방에는 5호 16국 시대가 생기고, 진의 일족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진이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즉, 두 번째 시기는 삼국을 통일한 진이 있고, 이후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으로 나뉘어서 화북에는 5호 16국, 강남에는 동진으로 나뉘어지는 시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시기는 화북지방의 북조와 강남지방의 남조로 분열되는 남북조 시대입니다. 이 세 시기를 모두 합치면 총 370년이고, 이후 수나라에 의해 통일되게 됩니다. 즉,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말은 첫 번째 시기인 삼국시대의 대표 국가인 위나라의 이름을 따고, 두 번째 시기인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이름도 따고, 세 번째 시기인 남북조의 이름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중국 두 번째의 분열시대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진 남북조의 첫 번째 시기인 삼국시대라는 분열시대가 생겨난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중국사 마지막 시간에 학습한 한나라는 후한말의 중앙에서 외척과 환관 사이의 권력 다툼, 그리고 한나라의 지방 세력인 후족들의 대토지 겸병이 확대되고, 그 결과 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소농민 자장농이 몰락하면서 사회 혼란도 심해졌고, 농민 반란인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하여 후한이 멸망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마치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가 자영 농민이 몰락하고 대농장, 즉 라티푼디움이 발생하여 사회 혼란이 극심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으로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후한말의 위척과 환관의 권력 다툼 중에 가장 유명한 내용이 십상시입니다. 10명의 환관들을 뜻하는 십상시들은 황제를 어릴 때부터 최측근에서 양육, 보조한다는 권세를 이용하여 매관매직을 통해 엄청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외척이나 자신들의 정적을 모함하여 처형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다가 원소에 의해 2000명의 환관들이 살해되면서 제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황건적의 난은 태평도라는 종교단체 지도자인 장각이 주도한 농민 반란으로 머리에 노란색의 두건을 쓰고 있어서 황건적이라고 불렀는데, 세력이 커진 황건적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다니기도 하면서 이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해 의병들이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지도자들인 조조와 유비 등에 의해 삼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즉, 황건적의 난을 배경으로 수많은 영웅들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혼란 속에서 조조의 죽음 이후 그 아들인 조비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를 몰아내고 로항에 도읍하여 나라 이름을 위라고 칭한 220년부터 삼국시대가 시작되었고, 221년 유비는 한이 부활, 황실의 정통 계승을 내세우면서 촉,
즉 촉한을 세우고 손권은 이미 분봉받아 있던 오나라의 황제를 칭하면서 본격적인 삼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삼국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시면 먼저 하북지방의 위, 스촨지방의 촉, 강남지방의 오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북지방의 위나라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촉이 가장 약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촉은 한왕실의 정통 계승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세력 확장을 시도했는데 223년 유비의 사망 이후 승상 제갈량이 수차례 위나라를 공격했으나 제갈량의 죽음으로 무위로 돌아가고 약화된 촉은 위사마이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촉나라를 멸망시킨 공으로 사마시 집안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위나라 조씨 황제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었고 265년 사마염이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진을 이후에 세워질 동진과 구분하여 서진이라고도 합니다. 280년 진나라는 강남의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다시 통일하면서 220년 조비의 위나라 건국으로 시작된 삼국시대는 60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비록 기간은 길지 않지만 이 삼국시대의 혼란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영웅들의 다양한 일화를 알려주는 것이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입니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삼국시대에 관한 많은 책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민간 야담, 연극 등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주제였는데 나관중이 진수의 삼국지나 사마강의 자치통감 등의 정통 역사책들을 참고하고 민간의 전승, 편찬된 이야기 대본들을 재구성하여 편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수의 삼국지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간단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진수의 정사 삼국지는 삼국시대에 관한 정통 역사 기록으로 기존체 서술입니다. 소설 삼국지인 삼국지연의가 촉나라 중심으로 씌어진 것에 비해서 삼국지는 세 나라 중 영토도 훨씬 넓고 중국의 중심지인 화북 중원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 조직도 체계가 잡혀 있었던 위나라에만 황제에 관한 기록인 제기라는 용어를 쓰고 촉과 오나라는 열전의 형식을 취하는 등 위나라를 정통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저자인 진수는 촉나라 출신이지만 위나라의 선양을 받아서 삼국을 통일했던 서진시대의 관리였으므로 위나라를 정통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제기나 열전이라는 외형적인 기전체 형식이나 역사 기록의 총량에서는 위나라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지만 유비와 제갈량에 관한 세세하면서도 긍정적인 일화를 많이 남기는 등 후대 역사에 출신 조국인 촉나라에 대한 좋은 기록을 남기려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사 25사 중에서도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품격을 지니고 있는 역사서로서의 명저로 유명하며 특히 삼국지위 서동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부여, 고구려와 참안에 관한 내용 등 한족이 아닌 동방민족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당시 우리나라 연맹왕국의 위치, 정치, 사회조직뿐만 아니라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같은 제천 행사, 삼안의 소도 등 풍속과 신앙들도 기록되어 있어서 이 시기 연구에 중요한 문헌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앞부분에 정사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삼국지라고 하면 당연히 진수의 역사서를 말하며 삼국지연의는 진수의 삼국지에 저자 나관중이 소설적 상상력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빛나는 문학작품으로 실제 역사적 사실이 아닌 내용도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지연의는 황건적의 난 이후 조조의 위, 유비의 촉, 손권이 오나라 삼국 건국을 거쳐 서진의 통일까지 약 100년간의 내용을 명나라 나관중이 쓴 소설인데 서유기, 수호전, 금병매와 함께 중국 4대 기서의 하나입니다. 지난 교체기에 항우와 유방의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후한말 혼란기에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많은 영웅들의 일대기와 여러 각국이 벌이는 치열한 다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발생하여 조정에서 난진압을 위해 호걸들을 모을 때 유비와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통해 형제의 의를 맺는 내용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인물과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유비, 관우, 장비 외에도 삼국지의 중요 인물인 제갈량, 조조, 조은, 그리고 여포, 동탁, 원소, 손권이 강렬한 존재들이 벌이는 수많은 전투와 책략, 충절과 의리, 배신 등 인간적인 모습 등이 수많은 삼국지 마니아들을 생겨나게 했습니다.
제갈량을 얻기 위한 유비의 삼고초려, 관유에 대한 조조의 호의, 유비가 손권과 합세하여 제갈량의 뛰어난 지략으로 조조의 100만 대군을 격파하는 적벽대전, 관유의 죽음과 제갈량의 5차례 북벌 시도와 명문장 출사표, 그리고 사마이, 즉 사마중다를 내쫓는 죽은 제갈량에 관한 일화와 아울러 강렬한 캐릭터를 가진 주인공 영웅들이 장렬하거나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 등에서 인간의 존재와 세상사에 대한 덧없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소설 삼국지는 인간관계에서의 처세술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책략을 보여주는 등 춘추 전국시대의 명저인 손자병법과 더불어 현대인들에게도 오랫동안 생명력을 지켜갈 명작으로 평가되며 이 삼국지 연의를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도 제작되어 중국 역사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재가 됩니다. 삼국시대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삼국시대를 뒤잇는 서진의 통일, 5호 16국시대, 남북조시대에 관한 내용은 영상 25편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